이제는 팔아야 할 시간. 시장은 급락, 폭락. 무슨 뜻일까요?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야, 미국 시장이 난리가 아닙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이 1.89% 폭락했습니다. 375.3이 빠져서 19,489.68로 마감했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순식간에 2% 넘게 떨어졌다가 그나마 회복해서 1.89% 마이너스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1.12% 급락했습니다. 66.35가 빠졌고요. 5,909.0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때는요 5,900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루칩 중심인 다우산업지수 0.42% 하락했습니다. 178.2가 빠졌고요. 42,528.36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우산업도 떨어지고, 그죠? S&P 500도 떨어지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도 떨어지고, 그야말로 3대 지수가 일제히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기본적으로는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승리 후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 내용이 섬뜩섬뜩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요,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해서 미국이 인수하겠다. 덴마크가 협조해라. 덴마크가 협조 안 하면 고환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심지어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는 경제 안보를 위해서 군사력도 불사하겠다. 군인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 지금까지 GDP 대비 3% 부담을 했는데 이건 내가 올린 거다. 이제는 5%를 올리겠다. 5%로. GDP 대비 5%를 내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진짜 무너졌어요. 사실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은 지표들이 좋았거든요. 지표들이 보시면 ISM이라고 미국 공급관리협회에서 조사하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12월에 54.1이에요. 11월에 52.1이 54.4가 됐으니까 기준선인 50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54.1이 되는 경기가 잘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50이 넘으면 경기가 확장된다는 거고요. 50보다 낮으면 경기가 쪼그라든다는 이야기인데 54.1이니까 지난 10월에 56에 이어서 2024년 기준으로 두 번째거든요. 54.1이니까. 지표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잘 돌아간다요. 잘 돌아간다. 미국의 서비스업, 제조업도 잘 돌아간다고 나왔지만 서비스업도 잘 돌아간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구인 이직 보고서 기준으로 보면 구인 건수가 809만 8천 명이에요. 지난 9월에 744만 3천 명이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었죠. 거의 말입니다. 60만 명이 늘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표는 좋잖아요. 지표는 이렇게 말입니다. 실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서비스업은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표만 봤을 때는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말입니다. 트럼프 덫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덫은요, 핵심이 이거예요. 금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2025년 1월 7일에 4.684%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트럼프의 보편 관세 10 내지 20%를 매긴다 이 말은
금리가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표 자체도 보면 여러분 서비스업에 대한 구매관리자 지수도 높죠. 게다가 구인도 많습니다.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안 그래도 경기가 좋아지는 판에 이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요소는 굉장히 적다는 뜻이에요.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올려야 된다는 상황이 오니까 모두들 말입니다. 그래? 이제는 팔아야 되겠다. 이제는 차익 실현을 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작년 연말 이 산타랠리가 있어야 되는데 산타랠리가 없으면서 미국의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올 1월에 들어서서도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 결국 많은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까지는 못 기다리겠다.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해서 이익을 나는 챙겨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강해진다는 거. 이것은 심리적으로요. 파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매도 세력이 넘쳐날 수도 있고요. 시장에 한번 이런 심리가 작동이 돼서 시장을 확 휩쓸잖아요. 주가는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시장을 가볍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차익 실현의 분위기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니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보더라도 말입니다. 이제는 팔아야 할 시간이라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은 1.84% 떨어졌습니다. 마감 지수는 5212.24인데 여기 조금 틀리기는 하죠. 5212.24인데 이게 마감이 되기 직전에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졌다는 것 여러분들도 보고 계실 거고요. 엔비디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엔비디아 주가도 마찬가지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폭락 수준이에요. 6.22% 떨어졌어요. 140.14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오늘 반도체 주가도 심상치 않겠죠. 우리도요.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것을 보면서 약간 멈칫멈칫해지는 그런 분위기도 저는 느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 굉장히 싸하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애플도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가 안 올라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1.14% 빠져서 242.21을 기록을 했거든요. IT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IT가. 애플이 떨어지면 뭐 LG전자나 LG이노텍이나 관련된 전자 회사들 IT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니까 여기에 참고가 될 것 같고요. 테슬라도 지금 예상했던 거하고는 다릅니다. 테슬라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4.06%가 떨어져서 394.36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2차 전지도 심상치 않습니다. 자동차도 심상치 않고요. 그만큼 시장 전체적으로는 위협의 요소가 있다. 차익 실현을 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이야기하는 메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전부 말입니다.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거. 그것은 우리 시장에도 아마도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질 확률이 많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은 늘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경계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한번 차익 실현의 어떤 심리가 시장 전체로 퍼질 때는요. 주가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 반드시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왜 또 다를 수 있느냐. 우리 시장은요. 세계 꼴찌입니다.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는 세계 1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저점에는 매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차익 실현된 돈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또 살 수도 있다는 것도 한 번쯤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 말씀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은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보시면서 시장을 경계감을 가져야 되겠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